그래서 1부에서는 저희 사업단의 성과 발표회를 잠깐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부에서는 우수 연구센터 세 곳에서 저희 선생님들을 모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세 분의 선생님께서 각 센터의 그동안의 성과를 중심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특히 요번 저희 센터 심포지움에서는요, 온라인 관련한 그 성과를 좀 더 탁월하게 해주시는 센터의 선생님들을 모시고서 저희가 발표를 같이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 사업단 단장님으로 계시는 김종길 선생님께서 먼저 나오셔가지고 잠깐 인사하시고 또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이 사업이 이제 거의 가을, 이제 겨울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2010년 아마 선생님들 중에 10년, 11년 이 SSK라는 이름으로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됐고, 사실 뭐 여러 가지 이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는 요즘 한참 어떤 평가가 진행이 사실 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라든지 또 올해 또 국회 예산이 또 가지고 이렇게 공방을 벌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시간이 상당히 흘렀고 아마 지금까지 2천억 이상이 SSK에 예산이 지원이 된 거, 2천억 이상이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우리 연구자들이야 연구 논문을 많이 내고 또 우수한 논문을 내는 것으로 많이들 또 충분히 소임을 다 했다고 또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시고 또 그게 중요하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예산을 이렇게 배정하거나 하는 쪽에서는 이게 사회에 얼마만큼 관료가 됐는지 이런 부분을 항상 묻고 있고 사실 이게 계측하기도 쉽지 않고 또 알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 네트워킹 지원 사업단이 초창기에 2011년 많은 선생님들의 이제 불편함을 들으면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됐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선생님들끼리 서로 잘 교류 좀 하고 다양한 전공 분야에서 좀 시너지를 내는 목적이야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실제 현실하고 이상하고는 상당히 괴리도 어느 정도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한 7, 8년 지난 시점에서는 더 이상 뭐 연합하거나 이런 부분 다 또 많이들 아시고 이것에 이제 효용은 상당히 없어진 것 같습니다. 대신 얼마만큼 2천억 이상을 들인 국가 예산을 들인 사업의 연구 성과가 사회에 이렇게 나름대로 또 활용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요구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 네트워킹 사업단도 활동의 이제 무게 중심을 실제로 네트워킹보다는 오히려 선생님들이 창출한 귀한 연구 성과들이 곳곳에 정부는 정책적으로 활용이 되고 또 일반 대중에게는 좀 더 알기 쉬운 지식으로 퍼져나가는가 이런 부분이 지금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고 저희들에게도 그런 요구가 많습니다. 아마 올해는 특히 이제 1기로 시작된 사업단이 이제 종료가 되고 순차적으로 점점 SSK는 사업이 이제 예산 전반적으로 1기가 가장 큰 사업단인데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 이 과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SSK 사업에 대한 이제 평가 같은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성과들을 모아서 주로 많이 이제 좀 홍보하고 알려드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항상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더 보도 자료도 많이 하고 어제 간단한 소개 연합 신문사에 좀 이렇게 저희 행사 알리는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선생님들이 또 발표하시는 것들 또 요약을 해서 계속 알려서 언론에 이렇게 또 나올 수 있게 또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 발표회 교류회는 1년에 2번 정도 이렇게 항상 하고 있고 제가 전체적으로 SSK 사업의 성과, 저희 또 네트워킹 사업의 성과를 개관을 하고 너무 이게 또 재미가 없거든요. 매일 똑같은 자료. 그래서 저희들 좀 연구한 SSK 커뮤니티 생태계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를 항상 같이 공유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파트에 좀 더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지금 여기 세 분 선생님들, 센터장 선생님들께서 오셔서 센터에 여러 가지 지금까지의 어떤 여러 가지 성과 그리고 특히 저희들이 온라인 홍보 확산에 초점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이 좀 공유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뭐 한 15분 정도 시간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이제 앞에 두 가지 성과는 저희들 후반기에 좀 더 집계를 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은 간단하게 그냥 정보 변환 정보만 세 가지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 자료집에 들어 있습니다. SSK 사업 계속 뭐 비슷한 수치지만 조금씩 변하고 있고 피크에 갔을 때 저희들이 박사급 이상 연구자죠.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1,000여 명이 됐다가 이제는 점점 합치고 또 일부는 또 중간에 중도 탈락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750여 명 박사급.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많은 연구자들이 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건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도 상당히 이제 많이 투입이 이제 된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아마 연합을 한 지금 남아 있는 센터 한 40개 정도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로 이것처럼 제가 많은 걸 보면 SSK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면 제일 낮습니다. 그 HK도 있고 중점 사업도 있고 그 낮은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연구자들에게 많이 이제 설문을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연구자분들이 탈락된 분들이 많아요. 중간에 이분들이 이걸 만족도가 높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SSK 연구자들 담당자는 항상 이게 인사 고가 때 제일 나쁜 고가를 받는다고 불평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맡으면 일단 만족도가 떨어지고 아마 또 사회과 가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좀 비판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문학하고는 상당히 큰 차이고, 인문학은 무조건 좋다고 합니다. 무조건 좋다고 하고, 일단 예산 많아져야 한다고. 그게 상당히 효과적이어서 예산이 HK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우리는 계속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어쨌든 한 40% 정도는,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연합을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SSK 사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는데, 사실 실제 하시다 보니까 이게 뭐 서로 유기적으로 화합이 잘 된 팀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팀도 있고 지금은 조금 더 지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팀들이 시너지를 내는지 다양한 전공 대학 또 지역에서 봐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팔로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연구 논문 실적이나 뭐 여러 가지 비연구 확산 홍보 이런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꾸준히 우수한 연구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뭐 HK나 비교할 수 있는 사업들 대규모 사업 장기 사업과 비교해 봤을 때 연구는 SSK입니다. 가장 하고 특히 뭐 SSCI라든지 뭐 SSCI가 유일한 당연히 지표는 아니겠지만 이제 국제적 수준의 논문 성과는 뭐 압도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HK하고 SSK는 서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로 비교할 수 없지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쭉 저희들이 최근 몇 년 동안 이렇게 보면 뭐 꾸준히 논문들이 산출이 되고 있고 올해 작년이죠. 지금까지 1년 통계치도 비슷하다. 약간 숫자가 줄은 것은 연구 참여진이 좀 줄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고 여기 보시면 특히 SSCI 같은 경우는 훨씬 또 작년보다 더 많이 이제 산출했습니다. 사실 이건 자체적으로 올리는 부분이어가지고 보고서에 상당히 다양한 것들이 올라와서 정확한 뭐 실태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입법화, 뭐 정책 연계 이런 부분들 꾸준히 이제 산출이 되고 있고 저희들도 아마 어떤 재단이나 교육부라든 특히 기재부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실적들을 좀 많이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알리고 또 홍보 자료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뭐 비슷한 정도의 실적을 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자료집을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네트워킹 지원 사업은 2011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제가 이 사업이 이렇게 계속될지 지금까지 있을 거라고 저는 상상을 하지 못했지만 초창기에 시작을 할 때 어쨌든 이 사업이 존재하는 한 어쩔 수 없이 네트워킹이나 홍보 확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까지 존치가 돼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큰 목적은 초창기에는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것이었고 지금은 성과를 홍보 확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중요한 지금 저희들 진행이 되고 있고 올해 사업연도는 아직 절반 가까이 진행되기 때문에 아니 종합적으로는 후반기에 사업 성과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이 네 가지 모토를 갖고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단하고도 담당 팀장이나 아니면 교육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대중에게 다가가라. 이런데 인문학 같은 경우는 별도의 사업이 있습니다. 대중화, 인문학 대중화 사업이라는 그래서 상당히 뭐 많은 어쨌든 많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많이 알려지고 그래서 인문학이 대중들에게 교양 지식을 누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예산에 고스란히 반영이 돼서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인문학에 가고 있고 특히 인문학진흥법이 만들어져서 그게 원래 인문사회과학진흥법으로 초창기에는 이야기를 됐다가 막판에서 사회과학은 빠지고 인문학진흥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에 또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 와서 저희들이 뭐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서 다각적으로 좀 알리는 방법 이런 방법들에 대한 주문이 많아서 지금도 오늘도 이제 차세대 사회과학 학술 경진대회 이렇게 해서 젊은 미래 사회과학도들이 자신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또 뭐 나중에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앞으로 맞추고 갈 부분이 페이스북이라든지 특히 유튜브 이런 부분들은 인스타그램 우리 사회과학 지식을 어떻게 이쪽에 할 건가 저희들 고민이 많고 지금도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좀 좋은 의견이 있으면 주시면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또 적시 대응형 뭐 애드헉 심포지엄 같은 것들 뭐 우리 최근 같은 한일 관계라든지 뭐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 다 연구진 선생님들 전문적으로 다 연구하는 분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때 심포지엄을 개최한다든지 그리고 또 언론을 통해서 알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인문학하고는 다르게 우리는 인문학은 대중의 교양 지식 이런 걸 정진시키는 거라면 우리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과학의 중요한 사회적 기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하고는 좀 다르게 저희들이 계속 저희 선생님들께서도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오늘도 있지만 발표가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연구하는 것을 발표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완성도 면에서 조금 좀 충분하지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많고 좀 더 완성도 높은 어떤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공유하기를 원하고 또 이것들이 또 저희들 정책 보통 담당자들을 같이 모셔서 토론을 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서 앞으로 지난번부터는 이제 발표 자체를 센터 중심 심포지엄에서 이미 발표된 논문 중에 좀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논문을 중심으로 좀 발표를 하고 또 정책 파트의 담당자들하고 좀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기존에 연구 중인 논문은 또 연구 집단 주도형 포럼 형태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 아까 저희들 유튜브를 이미 예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뭐 구독자 수 뭐 10명 이런 형태였고 우리가 되고 뭐 우리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사회과학을 저도 유튜브 탁 보면 재미가 있어야 되고 얼마나 온갖 방법을 다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과학이 어떻게 될까 저희 고민을 하는데 어쨌든 강한 건 공무원들도 교육부나 이런 사람들도 유튜브에 뿅 갔더라고요 많이. 이 유튜브를 갖고 어떻게든지 활용을 해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 해서 저희들도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 지식문화 채널이라고 만들어서 해서 여러 가지 조금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고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해서 SSK의 지금까지 성과들을 좀 알리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온라인 특히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홈페이지는 찾아와야 되는 것이고 유튜브는 훨씬 더 이제 일반적으로 찾아가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강화 활동을 강화하고 지금 콘텐츠를 제작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 일반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는 제가 센터장 선생님들께는 다음에 또 한번 그런 부탁을 드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아젠다에 좀 너무 연구 전문 지식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좀 와닿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쉽게 대중 강좌 이런 것들 프로그램을 별도 예산을 좀 만들어서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저희 사회과학 협의회하고 저희가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회과학 협의회를 통해서는 학회장 선생님들 그 전공 분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리고 이렇게 하는 소개하는 부분이고 저희들 제가 생각하기는 저희 또 사업단에서는
센터장 선생님들이 그래도 연구한 결과를 연구보다는 좀 쉽게 그냥 강의 위주로 좀 이렇게 할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식의 점점 이렇게 빠져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모여서 이 형태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이 존속하는 내에서는 아무래도 대중에게 다가가고 또 따라서 유튜브를 통해서 좀 이렇게 알리는 이런 형태로 좀 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많이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그냥 저희들 지금까지 아직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들 중점으로 올해 두고 있는 부분은 특히 유튜버 운영입니다. 저희들 유튜브를 좀 더 채널을 본격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몇 가지 사전 조사를 했습니다. 선생님들께 설문을 조사를 해야 성가시게 해드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또 응답률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홈페이지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전수 조사를 해서 아무래도 홈페이지가 가장 기본 센터들은 다 홈페이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조사를 했고 그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온라인 홍보 확산 좀 전략을 만들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인데 조사를 했는데 홈페이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논문 성과가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지, 저널이 홍보가 되는지, 단행본, 저희들이 사회과학에서 연구 성과가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논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문 성과가 어떤 형태로, 어떤 수준에서 올라가는지, 그리고 저널 같은 경우도 발간을 하거나 또 속에 저널이 여기 특별히 또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소통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단행본이야 내용을 올릴 수는 없지만 단행본에 대한 소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올라가는지 이런 부분, 그리고 동영상이 이렇게 홈페이지에 특별히 활용을 하는지 이런 부분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 드리고요. 저희들이 예전에 한번 이 온라인 조사나 IT를 이용하는 실제 2013년에 한번 조사를 저희도 2013년에 한번 조사한 적이 있고 2017년에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2013년만 하더라도 팀이었기 때문에 197개 연구팀, 지금은 40개 센터로 남았습니다. 참 이 자체가 엄청난 그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0개 센터지만 당시 이렇게 보니까 홈페이지는 한 1.3% 정도 로 이렇게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었고 주로 이때는 대중에게 다가간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 연구자들끼리 소통하는 수단 이런 것들 좀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네트워킹을 해야 되니까 질문을 던졌었는데요. 공동연구 수행을 위해 가장 자주 활용하는 매체 2017년 조사입니다.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 이메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차가우면 이메일 가장 많이 사용하죠. 실제 그러실 겁니다. 그다음 대면적 만남이나 카톡 이런 건 거의 별로 없죠. 그런 부분 아니고 아무래도 세대 효과도 좀 있을 것이고 또 이메일이 가장 우리가 생각하면서 보낼 수 있는 매체여서 적시성보다는 그런 것들 아니면 얼굴을 맞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주로 서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런 걸 조금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홈페이지 이제 조사를 했고 기본 조사 대상은 이제 40개 연구센터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36개가 홈페이지를 갖고 있고 다른 경우도 연결이 잘 안 됐는데 어떻게 하다가 운영이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센터는 계속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또 해야 되겠습니다만 대부분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홈페이지도 다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계시겠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 아까 성과 홈페이지 속에서 논문 성과라는 게 꼭 홈페이지도 아니어도 다양한 방법으로 특히 연구자들이야 다른 학교 접근을 해서 항상 논문을 볼 수 있습니다만 또 일반인 대중이 또 이용하는 부분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봤고 아마 어느 수준까지 논문이 올라가 있는지 논문 정보죠.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지 이런 게 궁금했는데요. 이렇게 보면 상, 중상, 중하, 하 이렇게 돼 있고 전혀 논문이 없거나 논문 섹션을 두지 않는 메뉴가 없는 쪽 이런 쪽 봐주고 다음에 홈페이지에 논문 성과를 홍보하는 센터가 한 28개, 70% 정도 됐습니다. 논문 전체를 이 중에 논문 전체를 공개하는 센터는 대단하죠. 8개.
센터 논문을 전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초록 포함 기초 정보를 제공하는 센터 11개, 논문 제목과 저자 등 기초 정보만 제공하는 센터 6개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없는, 그러니까 30% 정도는 논문 정보가 없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보시면 여기 이제 논문 숫자와 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팀들 40개 팀, 참 논문 정보를 제공하는 팀 30여개 이렇게 있습니다만 28개 논문 성과 홍보하는 28개 센터들의 경우 평균 8.4편 정도의 논문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논문을 홈페이지에 가장 많이 게시하는 상위 25% 커트가 102편, 하위 25% 40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75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논문 정보 중에 뭐 이 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팀은 뭐 압도적인데 한 팀 센터는 거의 모든 논문을 내용 논문 자체 콘텐츠 논문까지 다 올리고 있습니다. 한 팀이 그런 한 센터가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제가 질문을 궁금한 건 이게 또 저작권 이런 부분이 조금 고민이 됐는데 아마 본인들의 논문은 우리나라 아직까지 그 저작권 부분에 대해서 해외나처럼 그렇게 엄하지가 않고 기본적으로 자신이 쓴 논문은 제가 알기로는 학술지 같은 경우가 논문 저작권을 갖는 경우는 자신들이 편집한 부분에 대한 게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형태로 PDF해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또 편집 거기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근데 그 사이에 추가적으로 들었던 노력 때문에 학술지가 그걸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체 보면 논문 홈페이지에 정보가 제공되는 논문들 중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1130편이 논문 내용 전체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숫자적으로 보면 한 팀이나 두 팀이 아주 많이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한 팀 성균관대 동아시아 공부센터는 여기 다 이렇게 해서 PDF 파일을 다 다운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경우는 그 아젠다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젠다에 관해서 여기 다 이 수백 편의 논문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논문이 있다는 걸 알면 이 연구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주 유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중상이라고 해서 논문 기초 정보 초록을 포함하고 있고 URL 같은 것들을 이제 제공하고 있는 형태 이런 형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혀 문제가 뭐 올리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중한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 지명 정도 초록은 아니고 학술 지명까지 여기 정도까지만 해도 사람들에게 상당한 정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논문에 다가가는 방법은 많기 때문에 클릭을 몇 번 더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저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 보시다시피 한 36개 연구센터 홈페이지가 있는 것 중에 9개 홈페이지에 관련 저널의 소통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대부분은 저널 자체 발간하고 있기 때문에 발간하는 저널을 뭐 투고한다든지 평가한다든지 요즘 대부분 온라인으로 학술지도 다 그렇게 갔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조사할 때 전공 분야의 저널 다른 저널이 링크로 연결돼서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우리가 보통 홈페이지를 보면 링크가 잘 돼 있는 홈페이지가 있고 좋은 콘텐츠를 올리는 홈페이지가 있고 아니면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도록 한 게시판 그리고 홈페이지가 아주 디자인이 잘 돼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 홈페이지를 평가할 때 그 네 가지 기준으로 평가를 많이 합니다. 링크가 많이 돼서 다양한 자기가 우리가 노하우가 아니고 노회어라고 그러잖아요. 필요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잘 돼 있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아까 제가 논문 올렸듯이 논문을 다 뭐 필요한 논문을 올려서 거기서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콘텐츠가 잘 돼 있는 것이고 뭐 게시판이 활성화되어서 여러 가지 소통할 수 있도록 다 잘 돼 있으면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홈페이지를 평가를 많이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돼 있고 뭐 형태는 이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단행본 성과 홍보는 사실 단행본은 뭐 논문에 비하면 훨씬 이제 이 논문이 가장 우리 기본형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지는 않고 또 센터나 팀에 따라서 논문을 많이 내는 단행본을 많이 내는 센터가 있고 그것보다 연구 논문 산출에 치중하는 센터가 있기 때문에 단행본 자체가 그런데 사실은 대중지향적이기 때문에 논문에 비하면 그 자체가 이제 대중에게 소구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여기 홈페이지에 단행본을 홍보하는 센터가 27개로 파악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뭐 네트워킹 저희 홈페이지에도 선생님들께서 쓴 책은 가능한 한 알려드리면 저희들도 이렇게 알려서 이렇게 알리고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지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도 저희들이 내용적으로 뭐 책을 올릴 수는 없을 테니까 단행본 표지하고 소개하고 목차, 소개도 하고 목차까지 올라가면 좀 단행본 소개가 잘 된 걸로 보고 있고, 중은 표지 소개나 혹은 목차 하나만 올라가는 중상, 단행본 표지나 저자 가장 기본적인 정보만 되는 거 중하 이렇게 했을 때 뭐 골고루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 6개 정도는 책에 대한 소개도 하고 목차도 올라가 있는 형태입니다. 사실상 뭐 단행본 주로 형태를 보면은 출판사로 연결되도록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출판사에 소개하고 이런 거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출판사에 연결돼서 그 책으로 바로 연결되면 좋은 겁니다. 그게 클릭을 한 번 할수록 사람들은 탁탁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쉬운 것 같지만 클릭 2번 하면 방문율이 이제 가능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온라인에서 발품 한 번 더 파느냐, 우리는 발품이 아니고 손품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손품을 한 번 파느냐, 두 번 파느냐, 세 번 파느냐에 따라서 보는 사람이 확 줍니다. 그래서 출판사로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아주 좀 이렇게 생각을 깊이 안 한 거죠. 그게 보면 바로 책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그러면 효과가 똑같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가서 또 출판사 보고 그럼 또 검색을 해가지고 찾고 이러면 이제 중간에 딱 빠져나가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하실 때는 그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저런 부분은 단행본은 또 책이 판매하고도 관련되기 때문에 뭐 다양한 방법으로 알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제가 아까 홈페이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건 정도 좀 세부적으로 저희들 살펴봤고, 제가 나아가서는 한번 HK가 우리하고 이제 거의 뭐 대척점에서 있어서 HK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같이 조사를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HK는 저희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17억, 뭐 18억, 10년 동안 비슷하고 거의 비슷한 목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그 많은 예산을 가지고 온라인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뭐 이런 부분들 그 내용에 대한 세 분. 동영상을 올리는 뭐 사실 쉽지는 않은 한 팀 정도가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하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 동영상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아마 가장 어쨌든 동영상을 찍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올리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신경을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하는데 이걸 같이 걸면 아마 훨씬 더 앞으로 많이 좀 조회수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요약하면 거의 대부분 홈페이지는 가지고 있고, 그 중에 이제 논문 정보도 상당히 많이 제공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뭐 풀로 제공하고 있는 팀들은 뭐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마태 효과도 아니고 약간 이 8대2 법칙에서 한 20%가 많은 논문을 다 올리고 있는 이런 형태, 나머지는 조금씩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 전체 사업장 그 누적된 연구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효율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홈페이지라는 게 사실 이제 지금 정보 사회 입장에서 보면 이제 상당히 고전적인 어떤 온라인 매체에 속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뭐 다 이제 소셜 미디어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상당히 정태적인 미디어라는 홈페이지가 뭐 와야 되잖아요. 찾아가서 다 필요 찾아가는 소셜 미디어는 찾아가는 매체라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소셜 미디어가 있습니다만 이제 요즘 가장 핫한 거, 뭐 어떻게 보면 진짜 유튜브 제국주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지금 엄청나죠. 유튜브 엄청납니다. 그런 부분들.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뭐 그런 비판적인 측면보다는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뭐 저도 그래서 궁금해서 보면은 젊은 어린애인데 20몇만 구독자에 뭐 아마 거의 뭐 엄청날 겁니다. 소득이. 그래서 보면 10만이 넘고 이렇게 사실 구독자 수보다는 그러니까 개인도 그렇게 상당히 수십만 명이 보는 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아까 10명, 20명 이게 어떻게 뭔가 아무리 이제 재미가 없는 부분이라도 이 부분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올해 지금 이제 한 두세 달 됐습니다. 재단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채널을 좀 본격적으로 하나 만들었고, 사실 이건 공개는 지난주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거상으로는 한꺼번에 싹 올리는 것보다 매일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동으로 매일 올라가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지나고 나면 상당히 이제 컨텐츠가 쌓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유튜브를 통해서 성과사 홍보 확산을 좀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많은 사업이 이제 전부 SSK 사업 자체가 이제 거의 마무리에 와 있고,
많은 수천 개의 논문과 뭐 수백 개의 책이 지금 출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SSK 사업 성과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알려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홈페이지와 더불어서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이제 주로 카테고리를 안에 나누어서 뭐 논문 주요 논문 성과를 이게 저희 논문 성과를 유튜브에 어떻게 알릴까 이게 논문이라는 게 처음에는 저희들이 요약을 저희들이 해가지고 중요한 걸 좀 재밌게 하려고 했지만 이건 불가합니다. 저희들 인력도 그런 데다가 전공이 18개 전공 있는 데다가 그건 불가해서 결국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논문 초록입니다. 저희들 중요한 초록하고 키워드를 아마 썸네일이라고 그러죠. 썸네일은 저희들 이제 키워드를 썸네일로 이렇게 주로 했습니다. 재미는 없겠죠. 다른 걸막 놀라는 표정이나 뭐 어떤 이런 것들 뭐 자극적인 어떤 문구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제목하고 이걸 이제 썸네일로 주로 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 초록과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어떤 저희들이 치면 앞으로 지금 작지만 올라가면 아까 뭐 다양한 주제들 치면은 그 비슷한 주제들의 논문들이 올라가게 될 것이고 이걸 보고 저희들이 마지막엔 그 센터를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도록 아니면 그 논문의 출처를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그 콘텐츠 저작권의 문제 때문에 여기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 있고 그런데 좋은 의견 제가 여기 제출홍 선생님 그래서 제가 모든 센터에 좀 대표 논문 좀 몇 편만 좀 알려주시라 저희들이 일단 대표 논문 중심으로 올려보고 반응을 보고 저희들이 상품을 몇 개 가지고 있는데 이제 제일 잘 나가는 상품을 집중적으로 할 건데 이게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연결도 안 혹시 바로 예, 다 했습니다. 혹시 이제 참고로 선생님들 이제 가능하면 지식문화 채널 이렇게 해서 좋아요와 구독을 좀 이게 서브스크라이브와 좋아요를 꼭 좀 눌러주시면 왜냐면 저희들 1차적으로는 연구하시는 선생님들 앞으로 좀 스포터즈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다양하게 대학생들이나 이렇게 알리려고 그럽니다. 그래도 이런 지식이 필요한 사람들. 안녕하세요. 한국사회과학 지식문화 채널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논문은 가톨릭대학교 이용표 교수와 박사과정 송승연이 2017년에 발표한 이탈리아 정신보건개혁의 정책적 함의입니다. 본 연구는 정신보건개혁을 통하여 정신병원을 폐쇄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보건 및 사회서비스를 발전시켜온 이탈리아의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비자위 입원 비율과 장기 입원이 지속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함의를 도출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탈리아의 2016년 대한민국 정부 교육부와 받아 진행했습니다. 2016년 대한민국 정부 마지막엔 항상 저희들이 이탈리아 정신보건개혁의 정책적 이게 이제 어느 한국적인 논문에서 복지학 어느 35권 논문에서 페이지 209에서 239를 그리고 봐주세요. 이 연구는 2016년 이게 항상 대한민국 모든 게 정부 같이 교육부와 들어가도록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했습니다.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저희들은 재밌게는 말할 수가 채널은 없겠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후원합니다. 유익하게 이 채널은 재밌다 보통 덕성여자대학교 재밌게 보셨다면 지식문화연구소 네트워크 김지원사업단이 제작하고 관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제 이게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수천 건의 논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부분도 사실 목소리가 기계음입니다. 돈을 안 들이고 하는 건데 이제 돈을 들이면 목소리가 좋으면 훨씬 좋은 목소리 나오고 지금 보면 유튜브는 얼굴이 나와서 직접 하면 가장 좋습니다. 그게 뭐 아니니까 뭐 사진 캐리커처 뭐 이렇게 만화로 하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들은 그래서 내용이 중요하니까 지금 기계음이고 공짜 기계음입니다. 공짜 기계음. 직접 좀 목소리 카랑카랑하게 하면 훨씬 더 템포 조절이 잘 되고 좋지 않을까. 한 5분 이내에 짧게 돼 있습니다. 항상 5분을 넘으면 안 되니까. 나머지 이제 그렇게 가도록 해뒀는데 이게 지금 대표 논문 중심으로 일단 가장 그래서 올리고 필요하면 계속 넓혀 가려고 하고 또 이게 많아지면 제가 생각하면 약간 검색 좀 채널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 주제를 치면 저희들이 아젠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관한 것들이 쫙 뜨면 사람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갖고 있는데 대중성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는 일반 대중은 아닌 것 같고 대학생, 대학원생 또 교수님들 아니면 각 정책 분야나 기관에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굳이 네이버를 검색해도 다 되는데 이렇게 또 생각하면 또 그래서 이게 참 우리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44개가 이제 제작이 돼 있고 계속해서 뭐 수백 개 이렇게 갈 것이고 이게 비용 면에서는 제일 많이 듭니다. 일단 이게 비용이 가장 다른 건보다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고 우수센터 탐방 선생님들 중에 이제 저희들 가서 모셔서 또 한 경우도 있지만 주로 이제 뉴스레터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알렸습니다만 이걸 유튜브에 이렇게 형태로 다시 이제 올려서 그 센터에 대한 소개죠. 소개 이것도 한번 저희 아마 저희들이 많이 하려고 그래서 선생님들 바쁘셔가지고 충분히 그 인터뷰를 따오질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미 그래도 소개한 부분들은 계속 뉴스레터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렸습니다만 여기 이제 같은 카테고리의 SS 지식문화라는 이 우리 사회과학 지식문화 채널에 이것도 한번 이거. 안녕하세요. 한국사회과학 지식문화 채널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SSK 우수센터는 미래사회통합센터입니다. 미래사회통합센터는 연세대학교에 있고 연구센터장님은 고상두 교수님입니다. 미래사회통합센터의 지향점 또는 핵심 과제는 무엇인가요? 기존 이론과 차별되는 새로운 갈등 이론의 구축, 갈등의 정치사회 구조에 대한 국가 또는 이슈 간 비교 분석 및 구조 변화에 대한 통시적 고찰, 생산적 갈등 관리 방안과 정책 대한 고찰입니다. 특히 갈등의 역동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뭐 센터의 계속해서 조직은 저희 인터뷰를 연구단과 한 사업단이 내용들이기 때문에 있고 그걸 연구단은 요약해서 또 한국과 5분 이내에 할 수 동아시아, 있도록 서구, 동부와 만들었습니다. 러시아 센터를 연구팀, 소개하고 사업자는 중점 정책 연구 방향. 네트워크, 팝술 근데 출판, 앞으로 정보 이 지원팀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센터를 소개하고 연구센터의 또 비전은 알리는 물론 센터 사회갈등과 자체도 갈등 관리 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메커니즘 이렇게 연구의 모아서 할 허브연구센터, 생각을 갖고 갈등의 있고 역동성에 기초한 정치사회 아마 발전에 예전에 그냥 기여하는 인터뷰를 싱크탱크입니다. 따왔습니다만 가능한 한 이제 이것도 동영상 연구센터의 형태로 목표는 저희들이 제작하면 미래사회 유튜브에 예측현 더 선도적 카스터마이즈 되지 연구, 않을까 싶습니다. 연구자, 그래서 연구기관 아무래도 간 직접 네트워크 인터뷰를 구축에 기반한 좀 연구 촬영을 역량 해가지고 하면 강화, 훨씬 더 사회적 어필하지 수요를 않을까 이런 생각을 반영하는 갖고 문제 있습니다. 해결형 그런 연구 및 이것도 뭐 사업 마찬가지로 이 사업단에 대해서 소개를 새로운 마지막에 갈등 이론 구축. 하고 저희들이 항상 더 자세한 마지막 내용은 거는 사업단 항상 홈페이지에서 확인 앞에 가능합니다. 그 센터를 소개를 하고 주소 미래사회통합센터 소개하고 이렇게 홈페이지도 방문해 보세요.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런 이 형태입니다. 채널은 그래서 그 가능한 한 저희들이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들어가는 도입부에 어떤 첫 발을 들일 때 이쪽으로 와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저희들이 수많은 전공들과 여러 센터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신 홈페이지보다는 저희들이 하는 것에 많은 사람이 와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제일 이게 올리고 나서 고민은 저희들이 할 건 다양한 이제 그걸 통해서 홍보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1차적인 홍보 타깃은 제일 1차적인 선생님들이 제일 저희들은 그래서 1차 제일 중요한 핵심 1차적인 고객이고 그다음 대학원생, 대학생 이걸 해서 넓혀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부분 드리고 시간이 많이 돼서 저희들 이거는 뭐 쭉 지금까지 했던 저희들 일정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쭉 행사 오늘 하는 이거 쭉 지금 1년에 4번이니까 엄청 이렇게 많은 주제들이 다뤄졌어. 어쨌든 SSK가 지금까지 했던 심포지엄에서 했던 다양한 어떤 주제들 또 선생님들 이렇게 기록을 해놔서 이거 뭐 한번 와서 이제 보시면 선생님들 또 발표하신 내용 이런 걸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심포지엄 스케치는 간단한 스케치 저희들 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앞으로 제가 아까 지금은 저희들이 동영상을 한 대 찍다가 또 찍지 않다가 이렇게 했는데 뭐 많이 오지도 않고 기본적으로 또 연구를 하는 중간의 내용을 이렇게 동영상 이게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논문의 완성도도 그 뒤에 논문이 되기 때문에 완성도도 또 상대적으로 좀 낮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을 저희들이 좀 아까 대중 강좌 형태 센터장님들 대중 강좌나 아니면 이미 발표된 논문을 좀 하는 이런 것 완성도가 높은 논문을 중심으로 해서 좀 촬영을 해서 이렇게 대중들에게 좀 알리는 이런 역할. 항상 저희들이 할 때는 이 발표를 하고 그 센터에 소개를 하고 또 그 센터에 방문해서 더 관심이 있으면 또 다른 논문들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뉴스레터도 저희들이 지금 이런 온라인 여기서 올릴 이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올해 특히 남은 시간 동안 아마 저희들도 얼마나 더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 동안 이런 걸 가능한 한 많이 콘텐츠를 해서 대중들에게 남으면 계속 남아 있을 테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고 가능한 한 우리가 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사회학 전문 지식이 대중에게 갈 수 있는 그런 뭐 트랜스레이터, 트랜스포머 역할을 저희들이 좀 하고 저희들만 할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고 좀 도움을 요청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들에게 주시면 가능한 한 반영을 할 것이고 또 이 콘텐츠가 일정한 숫자가 올라가면 이제는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기 위한 캠페인을 저희들이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자료가 올라가서 뭐 동영상도 그렇고 논문 올라가서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강의를 하시거나 혹시 대학원 할 때 이런 사이트를 왜 이런 사이트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은 없거든요. 지금 없으면 지금 이런 사이트는 없기 때문에 해서 어쨌든 와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뒤에 그래서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 좀 이거 눌러 주시고 저희들 이걸 바탕으로 해서 또 그래도 세 분 선생님 그 센터가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판단했을 때 상당히 다양한 또 여러 가지 과학 저희들이 수집한 또 자료나 정보 재단에서 제공한 정보를 봤을 때 우수한 또 센터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또 그 좋은 점을 또 공유하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세 분 선생님들도 지금 사실 학회가 많이 하고 있는 바쁜데 오셔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어서. 그래서 이 순서대로 지금 선생님 박신 선생님 계셔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수고 좀 해주시죠. 시간이 다 될 것 같습니다. 세 분 선생님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아마 쭉 그 내용을 보니까 저희들이 콘텐츠를 많이 만드는 것보다 사업단 연구센터에서 만들어지는 좋은 콘텐츠를 저희들도 같이 소개하고 저희들 또 아까 뭐 이렇게 사업단별로 이렇게 저희들이 만든 것들을 그쪽 홈페이지에 이렇게 딜리버리해서 연결을 시키는 작업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일종의 지식 경영 공유를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저희들은 우리가 항상 보면 공급자 중심으로 계속 만들었는데 아까도 조회수를 보면 제 유튜브가 저희들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주 낮은 수준이. 근데 많은 분들이 보고 도움을 받으면 좋으니까 저희들은 많은 분들에게 이 지식이 전달될 수 있는데 초점을 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선생님 고맙습니다. 여기 뭐 혹시 질문 있나요? 이 정도까지 하고 또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